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는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이자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인데요. 또 남성 위주의 중의원에서 무려 10번이나 당선돼 유리천장을 뚫어왔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1961년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난 다카이치 총재.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얼굴을 알렸고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는 국회 입성 동기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자민당 유력 인사 중 보기 드문 이른바 비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베 신조와 이시바 등 전 현직 일본 총리들이 유명 정치인 가문 출신인 것과 달리 평범한 맞벌이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15%에 불과한 중의원에서 무려 10번이나 당선된 이른바 유리천장을 뚫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2006년 아베 내각에 들어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014년 아베 내각에서 여성 최초의 총무 대신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이며 여자 아베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삼수에 나선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등 온건 보수 이미지 만들기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女性が選ばれたっていうことで、なんかポジティブに捉えられるのかなって、日本がちゃんと変わってきてるっていうのが伝わ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하벌과 세습이라는 일본 정치 공식을 깨고 첫 여성 자민당 총재가 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제 일본의 첫 여성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단 총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자 아베로 불립니다. 아베노믹스를 아마 계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관측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몰라요. 이제 이전 총리들과의 차별점을 어디서 뭐 조금은 노력을 할 텐데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첫째, 일본 제일주의, 그다음에 보수 강경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점이 그렇고 이 사람이 앵커 출신이고 경제 관련 쪽에 오랫동안 관심도 있고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로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나의 주 전공은 그쪽이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아베노믹스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따서 뭐 다카이치 사나에 노믹스 이런 걸 뭐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그만 팁 하나를 드린다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연으로 해서 우리 집안도 얽혀 있고 뭐 취재하면서도 알게 됐는데 일본의 외무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있죠. 예. 공무원 외무고, 시험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외교관이 되는 시험이에요. 예, 예. 우리랑 매우 흡사해요. 외무고시 합격자들에게 자네 이제 수습 과정을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 대사관에 가서 일하고 싶으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이 빅4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한국? 오, 예. 한국이 들어가요. 네, 가깝기도 하고.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위가 일본에게도 빅4는 유럽, 미국, 중국, 한국, EU,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부동의 2, 3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가요? 러시아와 유럽이 약간 순위 다툼을 할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당연히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그다음에 한국 아니겠어? No. 외무고시 막 돼서 청운의 뜻을 품고 외교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그룹이거나 이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에 공히 일본에게 중요한 외국을 순서로 고르라고 하면 미중한을 꼽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중은 사실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뭐 어느 나라나 세계 손대기 참- 패권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구만 해도 벌써 얼마며 GDP가 얼마예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이 러시아나 유럽이 이렇게 4, 5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데 이번에 다카이치 후보, 총리 후보자 아직은 후보라고 합시다. 예. 거의 되겠지만 이 사람의 대중국 대한관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룰 만큼 그다음 강력한 중화 굴기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자존감이 아주 높고 민족적 입장에서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막 새 정부가 출범했고 트럼프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새 일본 총리 예정자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가 당연히 중요한데 외교라는 건 어느 한쪽 마음가짐으로만은 잘 안 돼요. 물론 트럼프가 그걸 막 곳곳에서 하니까 짜증은 좀 납니다만 우리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A, B, C, D까지 했지. 예, 플랜 A, 준비를 B, C는 하고. 당연히 있을 예, 뿐더러 예. 지금 한미일의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가 미국 타리프 관세 텍스 협상? 예, 관세 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상수인 거고 이미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에 있어서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것도 상수잖아요.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던져졌다. 예. 우리 새 정부의 역량을 시험도 받고 과시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보수 강경 태도가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또 떠오르는 근데 거 사실 아니냐. 이번 총리 선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다카이치는 전략 자체가 약간 너무 강경한 발언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정한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면 총리 당선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혹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예. 다르지 않을까? 좀 예전과 뭐 의원으로서 활동했거나 당대표로서 활동했거나 이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구나.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상을 할 수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를 말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예. 국면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새로운 수반을 맡게 되면 이전 사람들과 자기 정부의 차별성을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의 한 속성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그냥 몇 개월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물려나가는 걸로 끝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이러하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우경화로부터 그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의 무슨 문제 제기와 그거의 해결을 통해서 내치에서 뭔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도자에게나 항상 있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외교라는 게 어느 일방 독주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화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국 새 정부의 성향이나 성격 그다음에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고 아주 무리한 평지풍파를 만들리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쉬운 상대는 아니지 않나. 아마 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그쪽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카이치도 5,500억 원을 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은 좀 힘을 합쳐야 될 공동 보조할 필요도 예, 있죠. 예. 그리고 비근한 게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 총리가 파트너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러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일본 들려서 하루 자고 무슨 얘기하고 갔잖아요. 예. 그것 자체가 전에 없던 일이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공동전선이 만약에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why not? 좋은 것인데 이제 그 총리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일본의 뭐 무슨 상 이름이더라? 거기 우리보다 저 내각 이름이 좀 많고 많으니까 그 외국 특파원들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가 전액 캐시가 아니고 그중에 1, 2%만이 캐시다. 그쵸, 나머지는 그쵸. 지급이고 보증이고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도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세상에 어느 국민이 자기들이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쌓아둔 외화를 트럼프 한마디에 홀라당 갖다가 캐시로 실질적 말이 안 바치는 되죠. 건데 그걸 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짓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트럼프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에도 APEC 올 때도 대통령도 얘기할 것이고 장관끼리 얘기하는 의제와 클래스와 급이 다르듯이 정상 간에 하는 거 다를 것이고 새 총리하고도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